안녕하세요. 건기업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회 모의고사 51번부터 75번까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52쪽입니다. 51번. 다음 중 가장 나중에 방문해야 하는 방문 대상자는?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방문의 순서는 비감염성 질환자부터 감염성 질환자까지를 보고 있는데, 다음 보기를 같이 보면 이 중에서 미숙아가 있는 가족을 먼저 방문한 뒤에 영유아가 있는 가족, 그리고 임신, 치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 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52번. 질병을 일으키는 3가지 요인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병원체, 환경, 숙주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각각의 고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라도 차단하게 되면 우리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53번. 예방접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반드시 모자보건 수첩을 지참한다 돼 있는데, 수첩을 지참해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고 오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보다는 오후에 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전에 와야 그 이후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오후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열 증상이 있을 때는 접종하지 않아야 되며, 당일에는 우리가 주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란 주사 바늘에 이렇게 침습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감염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당일 목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 그 기간에서 20분, 30분 정도 머무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의 관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54번. 비말 전파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묶인 것은?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이제 경구로 옮기는 질환이고, 발진열은 쥐벼룩, 일본뇌염은 모기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세균성 이질도 경구, 천연두는 비말 전파입니다. 그리고 풍진도 이제 비말 전파이고, 콜레라도 경구 전파입니다. 55번. 발생률의 분자는? 우리가 발생률의 분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전체 인구 중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새로이 발생한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해서 보는 수를 뜻합니다. 56번.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고 어눌한 반응. 일단 반신마비와 관련 있는 질환은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신마비라고 하는 것은 편마비를 뜻하는데, 손상받은 방구의 반대쪽이 반신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대뇌 쪽에 손상이 오면 왼쪽 팔, 다리가 사용되기 힘들어집니다. 57번. 신체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예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질환이 생기기 전 건강한 상태를 뜻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질환의 증상을 보이며 신체 손상의 최소화를 시키며, 3차는 이제 영구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재활을 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은 1차,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십승가도 1차, 예방접종도 1차, 그 다음에 질병 예방도 1차로 볼 수 있고, 증상에 의해 병원에 가서 조기 치료,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은 2차로 볼 수 있습니다. 58번. 3차 간호에 해당하는 것 돼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 번 더 1차, 2차, 3차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하는 상태이고 2차는 질병에 대한 증상을 보이면서 임상적 단계의 간호가 필요하며 질병의 조기 진단, 발견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질환에 걸려져 있지만 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활과 사회 복귀를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59번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발간호에 대한 것으로 얻은 것은 다리를 꼬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양해야 하며 발의 건조를 위해서는 알코올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발라야 한다면 바셀린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손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따뜻한 물로 씻어드리면 좋으며 티눈이나 각질은 자주 자르면 손상이 심하고 회복이 더뎌지기 때문에 지양해야 됩니다. 저혈당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저혈당은 혈당을 낮추는 약물을 먹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방치할 경우 호흡기 질환인 천식이 아니라 현기증,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혈당 증상이 같은 경우에는 뇌에 영양분을 또 줄 수 있는 기능이 적어지기 때문에 현기증과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고 저혈당이 있을 경우 오렌지 주스와 사탕을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한과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중 포도당이 정상 수치 이하일 때 발생합니다.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합병증을 예방하고 현재 질환에 이완되어져 있는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번 부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우리가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분모로 둔 다음에 비경제 인구를 분자로 둡니다. 0에서 14세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합했을 때의 값을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경제 인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얼만큼 부양해야 되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을 기재한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부양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가 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고 부양비가 낮을수록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 활동하는 인구들에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경제 활동 인구의 연령층이며 출산이 낮아지면 소년에 대한 교육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에 대한 것은 의학적 접근만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 정서적 또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국가의 전적인 관리로 가족의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정서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노년의 부양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부양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의료 요구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5세 이상인 분들을 노인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구의 비가 100%라고 쳤을 때 인구의 7%가 노인 인구가 되면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14%가 되면 고령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몇 년 뒤면 또 초고령사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형간염의 감염 경로로는 시형간염은 이제 혈행 전파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주사기에 의해서 옮겨질 수 있거나 또는 성관계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 음식, 술잔, 오염된 물, 경구로 옮겨지는 감염은 A형 감염입니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이제 시도지사였는데요. 요거는 거의 4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66번.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무 수행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할 시에 벌칙금 돼 있는데 사실 법규에서 벌칙금 외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면 정답은 4번인데요. 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의료법이라든지 감염병에 대해서도 그 환자에 대해서 알게 된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경우에는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낼 때는 이렇게 입이 삐죽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숫자 3자랑 비슷하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노출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금을 이 입으로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이제 외울 수 있는 거라도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핵검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는 가정주부, 그리고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68번. 구강보건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고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는 것은 바로 3급 감염병인데요. 결핵은 2급, 디프테리아 1급, 인플루엔자 4급, 홍역 2급.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고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터넷에 한지혜 그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감염병송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할 때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항목 중에 거리가 먼 것은 나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혈액 전파를 하는 감염병이라든지 간 기능을 검사하는 종목들로 볼 수 있지만 SpO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이 아니면 이분이 혈액원까지 걸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오답으로 놓는 것은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혈액 전파랑 조금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요 두 개는 하지 않습니다. 71번. 호흡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맥박을 잰 후에 손을 그대로 환자의 손목에 댄 채로 잰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호흡수를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자 환자분 혈압 잴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혈압을 재거나 체온을 재는 건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재다가 자 환자분 호흡 측정할게요 이러면 환자분이 자기가 임의로 호흡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맥박을 이렇게 재는 척 하면서 우리는 호흡을 측정하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난 뒤라고 하면 안정된 뒤에 해야 되며 호흡이 불규칙할 때는 1분 모두 다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측정할 것을 설명하지 않고 몰래 재야 됩니다. 72. 자심실이 수축되었을 때 혈액이 대동맥벽을 밀고 나가는 힘을 우리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압 같은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압을 빼게 되었을 때 그 값을 뜻하는데 보통 35에서 45가 정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 압력을 재는 것을 뜻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위관 영양을 드릴 때 적당한 온도는 되어 있는데 체온 정도로 맞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뜨겁게 할 경우에는 점막에 자극이 되고
아주 차갑게 할 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경련을 초래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무의식 상태로 입원 중인 한 남성은 비위관을 통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때 그 주의사항 되어 있는데 매 식사마다 잔류 시기를 측정하고 50cc 이상일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줄 경우에는 혈관 수축과 경련을 초래할 수 있고 자세는 반자위 그리고 카테터 위치하기는 위해 물을 50에서 100cc나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청진기로 에어를 조금 넣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75번 배설량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보미딩한 토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배행량이라든지 설사 그리고 발한도 그냥 발한이 아니라 심한 발한이 있을 때 그리고 출혈 등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